오늘은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밤 9시 21분 일요일이고 저녁 9시 21분 밤이에요. 오늘은 요게벳의 혼인과 또 미리암의 출산 이후 1529년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67세 이집트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이집트 메롤 투투못의 1세가 통치하는 그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제 메롤 투투못의 1세 45세에게 붙어서 이렇게 이제 마술 활동을 현인으로서 마술 활동을 해요. 그래서 1529년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67세 이집트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야스책 67장 모세가 출생 시 미디안 사람 루엘의 이드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고 1년이쯤 지나서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1584년 그 힉소스 왕조가 붕괴된 후 30년이 지나서 1554년 제18왕조의 세 번째 통치자 메롤 투투못의 1세가 20살에 통치하기를 시작했다. 메롤 투투못의 세 번째 왕 통치자 메롤 투투못의 1세 20살에 통치하기 시작했다. 메롤 투투못의 1세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현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변호하다가 실패해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후에 모세의 장이 되는 미디안 사람 루엘의 증언이 나오고, 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67세 이집트로 자리를 옮겨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1529년. 그러니까 요게벳이 결혼하고 딸을 낳고 아론을 출산하기 전부터 야셀의 책 67장 4절부터 인용을 하면 그녀 요게벳이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 이름을 아론 1529년 아론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 당시 그녀가 수태할 때 파라오 메롤 투투못의 1세 왕 45세 통치 25년 차 1529년 모세 출생하기 3년 전부터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조언으로 투투못의 파라오 투투못의 1세 왕 45세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의 피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자세하게 야세제 67장을 인용해보면 1529년 시딤의 통치자 왕이 죽은 후에 볼의 아들 발람 67세 발람이 시딤의 땅으로부터 도망갔다. 그가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투투못의 1세 45에게로 갔다. 거기 가서 이제 붙어 또 사는 거예요. 자, 야세책의 67장 애굽 땅에 레위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므람이라.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레위의 아들, 둘째 아들, 고핫의 장남 아들 이름은 아므람이라. 그러니까 아므람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후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레위,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고핫의 큰 아들 이름은 아므람이라. 그러니까 아므람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또 둘째 아들, 고핫의 장남 이름은 아므람이라. 이 사람이 나가서 아내를 한 명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이요 레위의 넷째 딸, 그의 아버지의 누이 동생 고모 삼촌간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고핫의 누이 동생. 그러니까 아므람의 아버지는 고핫인데 고핫의 누이 동생이에요. 누이 동생 삼촌 고모 삼촌간이라. 요게벳이 그녀가 126세였다. 요게벳이 아므람이 고모 요게벳에 들어갔다. 고모 요게벳과 혼인했다. 그러니까 고모 자기 행렬이 높은 그 삼촌간 고모하고 혼인한 거예요.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67세에 이집트를 자리를 옮겨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1529년 그 여인 요게벳이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았으니 그녀 이름은 미리암이라고 했다. 미리암은 1530년 아직 마술사가 오기 전에 1년 전에
이는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고통스럽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 이름을 아론, 1529년생 아론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 당시 그녀가 수태할 때에 파라오 투투모세 1세 45세 통치 25년차 1529년 모세가 출생하여 3년 전부터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67세 발람의 조언으로, 요건 제가 추가했어요. 발람의 조언으로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의 피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이제 이 발람의 조언으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갖다 버리라, 이런 어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아론도 집에서 출산하지 못하고 들판에 가서 출산하고, 또 아론이 집으로 오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집으로 와서 걸리면 이제 죽으니까. 자, 그때 시팀의 통짜 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사망했다. 1529년 스보가 사망했어요. 자네아스가 스보를 대신하여 통치하기 시작했다. 스보는 1529년에 사망했고 시팀의 자손들은 50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어서 시팀 땅에 있는 나브나의 성읍에 묻혔다. 자네아스는 시팀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로 그를 이어서 50년 동안 통치했다. 1529년 시팀의 통짜 왕이 죽은 후에 불의 아들 발람이 67세가 시팀 땅으로부터 도망갔다. 그가 애굽의 통짜 왕 파라오 투투모세 1세 45세에게로 갔다. 파라오 메롤 투투모세 1세 45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을 매우 존귀하게 대하며 영접했다. 이는 발람 67세 그의 지혜를 그가 투투모세 1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투투모세 1세 45세가 발람에게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를 좋은 자로 삼고 그를 크게 높였다. 볼의 아들 발람이 67세 애굽에 거했다. 통짜의 모든 귀인들이 그를 높이며 마술사를 높이며 마술사를 존귀하게 여겼다. 이는 그들 모두가 마술사의 지혜를 배우자 탐을 냈기 때문이었다. 1526년 야세책 67장 1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 이주한 지 130년이 되는 해에 모세가 출생했다. 1526년 파라오 투투모 1세가 48세 때가 꿈을 꾸었으니 그가 그의 통짜 왕자에 앉아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그 노인의 저울에 손에 저울이 있었는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일반 저울이었다. 그 노인이 그 저울을 취하여 파라오 앞에서 그것들을 매달더라. 노인이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그 모든 귀인들과 위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함께 묶고 그들을 한 저울에 올려놓았다. 그가 우유 먹는 아이 모세를 지칭해요. 아이를 취하여 다른 저울에 올려놓으니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무게가 더 나갔다. 파라오가 이 무서운 환상에 놀랐다. 왜 그 아이, 젖 먹는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무게가 더 무거웠을까? 파라오가 깨어나니 보라, 꿈이었다. 파라오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 꿈을 설명했다. 이에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통치자 왕이 그의 모든 여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나로 그 꿈을 알게 하라. 불의 아들 발람이 통치자 왕에 대답한 말은 이것은 훗날 애굽에 대적하여 일어날 큰 악, 이제 결국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악에 대한 것입니다. 한 아들 모세를 지칭해 한 아들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그가 애국과 그 모든 거주민들을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통짜 왕 투투모세 1세 48세 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취하소서. 통짜 왕께서는 이스라엘 희망과 그들의 기대를 멸하소서. 이 악이 애굽에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소서. 통짜 왕 부올의 아들 발람이 70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랴? 정녕 우리가 그들의 대적과 처음에 시행했던 3년 전에 시행했던 조언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도다. 3년 전에 시행했던 조언, 처음에 시행했던 조언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 이게 3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조언을 내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통짜 왕에 대답한 말, 이제 통짜 왕은 두 조언자를 부르소서.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그 후에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 당신의 종이 말하겠습니다. 통짜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두 조언자 미디안 사람 루엘과 후에는 모세의 장인이 되어 유지트 사람 잡을 불렀다. 통짜 왕이 그들에게 말해, 보라,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해 너희 둘 다 들어도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조언을 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일을 시행해야 하는지를 나로 알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의 악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조언을 내라. 이렇게 해서 67장의 26절부터 미디안 사람 루엘의 조언이 이제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